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버티다 이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했을 당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니 그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 단 한 줄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회의록 안 주려고 버티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의결로 낸 건데요. 선관위 수장은 여전히 그날 통과됐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보인 기자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50% 축소한 경위가 가장 키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 회의록을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의결 절차를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 회의록. 하지만 회의록 어디를 찾아봐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의결했다고 나오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 이게 바로 투표용지 50% 축소 안건을 담은 내용입니다. 선관위원들 아무 검토 없이 형식인 의결만 한 겁니다. 내용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용 기억 못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봐요.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국조특위에 출석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예,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의 정결로서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내부 회의에서 뒤늦게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결정을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시행한 건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라고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노태학 전 위원장 해외 출장을 가면서 국민 세금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논란이 됐죠. 오늘 의원들 추궁이 쏟아졌는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현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배우자가 어떤 선거 관련돼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먼저 그냥 선관위원장이 출장 간다고 하니까 배우자 동반하시라고 선관위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증인이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제가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2022년 호주, 뉴질랜드, 2024년 독일, 에스토니아, 지난해엔 덴마크, 스웨덴까지 배우자를 해외 출장에 동반한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 따져 묻자 당연한 건 줄 알았다고 답합니다. 부부 동반이 그건 지금까지 전부 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 제기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얼마 안 돼 해외 출장을 간 걸 추궁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 가고 또 노태학 증인은 독일, 에스토니아 갔어요.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여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상임위원으로 선거 실무를 지휘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야당은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고 문제 삼으며 사퇴하라고 했는데요. 위대행 몸을 낮추면서도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건 분명히 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고개를 숙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야당은 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상임위원이라고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습을 위해서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수사 대상에 오른 위 직무대행이 남아 셀프 조사를 할 경우 증거인멸이 의심된다며 더 몰아붙였습니다. 수사받아야 할 분이 저는 선관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보시면 도덕의 경찰 행세한다고 수사기관 소환에 통보 받은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합수본도 어렵겠죠. 대통령 밥 친구를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위대행은 선관위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여권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대체 지방선거 당일 이 선관위 책임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오늘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자, 현장에선 오전 11시 40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는데 중앙선관위가 알게 된 건 오후 5시 기자 문의 전화를 받고서였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6월 3일에 몇 시 출근하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투표를 하고 한 9시 조금 넘어. 오늘 9시 이전에 출근한 걸로. 8시 좀 넘어서 출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책임자들 투표 당일 오전부터 자리는 지켰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11시 40분경에 투표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선관위에서 상황 급박하다고 인지한 것 몇 시입니까? 도저히 넘버링 작업이 힘들어서 무번호지로 그냥 나간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이 4시 46분. 긴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4시 46분 전까지는 정확하게. 중앙선관위는 몇 시에 인지했습니까? 저는 공보과장으로부터 5시 전후해서 기자가 전화가 왔고 투표용지 부족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고 최초 보고 이후 5시간이 넘도록 경위 파악도 못해서 우왕좌왕한 겁니다. 늦장 대응을 지적하자 현장 탓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를 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저 생각이.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관위,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불렀지만 첫날 아침 증인 16명이 불참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7명이 안 나왔습니다. 여야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질타하자 오후에 일부가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짬짬이를 한 건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첫 회의 출석을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4명.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단 2명만 참석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핵심 증인 16명이 없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국민들 지금 대표해서 부르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촉박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출석 요구서 대신 임의 출석 형식으로 통보하자 이를 빌미로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자 중앙선관위원 5명과 전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7명이 오후 회의에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넣었어요. 그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처리한다고 나갔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더 중하고 위중한 일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노 전 위원장 면전에 여야의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2년 지선부터 24년 총선 그리고 작년 대선까지 반복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 대통령 선거 때는 총 56개 투표소에서 최소 40장, 최대 400장까지 추가 배부가 됐었어요. 이렇게 수년간 반복이 된 건데 문제가 왜 이렇게 허위 보고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허위 보고가 된 거를 지금 우리 위원장이 모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보고가 없었고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똑같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모르셨던 것 같은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선관위가 선거종합관리 지침을 통해서 투표용지 인쇄, 권고 수령을 각급 선관위에다가 하달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선거관리위원회 출장 예산 107차례 24억 원,
위원장 배우자 출장 동행 왕복 비행기표 1,200만 원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이 과연 아껴야 할 예산입니까? 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위한 기관입니까? 네, 선관위를 향한 질타에는 여야 할 것 없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그런데 좀 저도 이렇게 국조특위 진행하는 걸 봤는데 노태학 전 위원장이 속 시원하게 답하는 걸 별로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현안들에서 다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 비상임입니다.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근 횟수도 그렇게 잦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 업무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통하지는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냥 어떤 면 형식적으로 사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지 선관위 업무는 사실은 상임위원과 그다음 사무총장이 대부분 다 사실은 다 정결로 처리해버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것만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구조적인 문제가 낳은 저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역대 어느 선관위원장도 사실 선관위 업무에 대해 정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전에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있었지만 이분은 선거 때 아예 출근을 안 했어요. 예. 그때 속구리 투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선거 당일날 출근도 하지 않는 이제 바로 이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느꼈다면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좀 더 꼼꼼하게 선거 때 챙겼어야 됨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해야 될 의무는 다 하지 않고 특혜는 다 누렸잖아요. 출장 보내주는 거, 부부 동반하는 거 그건 다 누리면서 실제로 본인이 알아야 될 선관위의 주요 업무나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그럼 국민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밑에 직원들이 뭘 하는지, 투표용지가 부족한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앉아 있으면 사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걸 국민들이 뻔히 보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중앙선거위원장을 지낸 인사인데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들이 질의를 할 때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고개만 이제 숙이고 듣고 있더라고요. 박창원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명할 말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었던 걸까요? 참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변명을 하면 더 큰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해도 너무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에 7박입니다. 7박. 예. 그러면 하다못해 다른 기관들은 혹시라도 배우자, 그러니까 뭐 관례였다, 의전 관례였다,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하루 정도라도 한 번이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소위 말해서 공무에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하나는 넣어놓습니다. 예. 그게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관례라고 그래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형식적으로 관례상으로 무슨 뭐 부부 동반의 어떤 공무와 관련된 일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는 거는 선관위가 지금 이 외유성 출장을 소위 말해서 윗사람을 보내주면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소위 눈 가리고 아웅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이 내부적으로 비윤리, 비도덕 그리고 불감증을 윤리적 불감증을 도덕 불감증을 스스로 키워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오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한번 배우자 동반 출장을 문제 삼았는데요. 노태학 전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 PPT 보면은요, 솔직히 국민들은 기가 찹니다. 2022년 12월에 호주 갔었죠. 2024년 11월에는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갔어요. 에스토니아 무슨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갔습니까? 에스토니아 사전 선거제 하고 있습니까? 에스토니아가 그 인구가 한 130만 정도. 핑계죠. 잠깐만요. 제가 다 질문하고 답변하세요. 에스토니아 간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핑계죠. 지금 에스토니아 나라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할 만큼 우리 선거제도가 후진적입니까? 그 당시의 선관위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더 열받으실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하고 그 당시에 제도 개선 확실하게 개혁했으면은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같은 이런 상황 안 생깁니다. 근데 불과 2개월도 안 돼가지고 호주에 해외 출장 갔어요. 부부 동반으로. 채용비리 사과하고 사전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하고 맨날 사과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해외 출장 가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국민들이 용납 못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뭐 하여튼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정의 과정에 관해서는 저게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부분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참정권이 제일 세계 최초로 그 도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다음에 됐습니다. 아니, 잠깐. 네, 어쨌든 선거제도를 연구하러 가기 위한 출장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우자 동반 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당연히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근데 본인은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혁진 변호사님, 선관위도 뭐 예우 차원에서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도 아닌 배우자가 굳이 이렇게 동반을 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전에 뉴질랜드 왜 갔느냐, 여성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나라가 뉴질랜드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나라니까 와이프랑 같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에스토니아 이야기 나왔습니다. 제가 선관위 홈페이지 가가지고 선관위 직원들 출장 내역 찾아봤거든요. 예. 2024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노태학 위원장하고 대변인하고 5급하고 전문계약직 락급이 독일하고 에스토니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전자투표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에스토니아가 작은 나라지만 전자정부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출장 가기 직전에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무자 6명이나 에스토니아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실무자가 6명씩이나 갔다 온 그 에스토니아에 위원장, 대변인 5급, 락급이 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와이프까지 선관 위원장의 배우자까지 에스토니아에 갈 만큼 그렇게 절박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태학 위원장은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고 그 공무원 여비 규정 31조에 보면 부정 수령액 5배를 토해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노태학 위원장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본인이 배우자하고 같이 저렇게 출장 간 게 부정 수령액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되고, 만약에 부정 수령액이라고 하면은 그럼 공무원 여비 규정 31조에 따라 가지고 5배를 국고에다가 반납할지 여부를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뭐 뉴질랜드가 여성 참정권이 어쩌고 에스토니아가 전자투표가 어쩌고 저런 이야기할 계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어떤 자리를 놓고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그 모습도 준비해봤습니다. 현란한 선관위 공보국의 장황한 언론 발표문을 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위철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자료 사전에 선관위에서 논의하셨습니까? 논의한 건 아니고 제가 진술한 겁니다. 그럼 이 설명 자료에 입장을 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요. 유치라인은 보고받았는데 입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예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설명 자료에 입장을 주셨습니까? 본인 입장을?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입장을 못하시면 왜 아닌 걸로 합니다. 자, 나중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했으면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아니요. 답변도 못하시고. 뭐가 예, 아니니까 질문 내용을 답변하겠습니다. 물어봤지 않았습니까? 제 질문을 깎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불면불식하시면서 언제 칼럼 쓰실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태를 부른 주범 중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한 상임위원이라고 봅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국민적인 어떤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조사하고 또 그 대책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로서는 결재라인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수습을 위해서 사퇴하실 수 없다. 네, 김은혜 의원뿐만이 아니라 신동욱, 서범수 의원도 사퇴하라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제대로 진상조사하겠냐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해야 된다라고 공세를 펴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지금 일단 위철한 직무대행 같은 경우는 뭐 이 말도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만두면 결제 라인이 다 마비되니까 책임지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제대로 좀 공정하게 이거 사태를 들여다볼 인물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근데 지금 물러나라고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 공세를 빼야 돼요. 그리고 실제 뭐 벌어진 일을 이제 와서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정조사 왜 하고 있습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결제 라인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거 밝히려고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참정권이 침해됐습니다. 선관위가 그 참정권을 지켜줘야 되는 기구인데 그걸 못 지켜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선관위 개혁이거든요. 예. 그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천천히 순서대로 빌드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교착 상태가 돼서 여야가 싸우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이거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선관위 문제 지금 뭐 저희가 선거관리위원장 문제도 다뤘습니다만 예산을 자기네들 쌈짓돈으로 마구마구 써요. 그냥 회의만 나오면 수백만 원씩 받아가고.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거는 주인 없는 기관 아니었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견제도 안 받고 아무런 감사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그 선관위 개혁 부분까지 가려면 정치적 부분 싹 빼고 저는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 그걸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된다 봅니다. 예. 선관위가 제출한 회의록을 보고 분노한 의원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도 준비해봤습니다. 서범수 의원입니다. 회의록 25년 11일, 24일 회의록을 봤는데요. 선관위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까? 회의록을 보면 그날 무슨 보고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의결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용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내용 기억 못하는 건데 당연하다고 봐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진짜 장난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첨부하겠습니다. 그 부분 첨부하겠습니다. 꼭 이런 거 첨부해달라고 해야 첨부합니까?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에 대해서 12월 24일에 회의할 때 보고 받으셨어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이 회의록이 없잖아요. 투표 전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축소 인쇄에 대해서. 그 문건 서류가 회의에서 보고되어 가지고 상임위원장님은 작년 10월 24일에 투표용지가 50% 미만으로 된다면 50%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거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달 만에 첫 회의거든요. 그 상임.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전에 투표용지 횟수가 50% 하한선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 회의록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50% 하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4년마다 또 5년마다 치러지는 큰 선거들을 주관하는 기관이 저렇게 부실하게 선거 준비를 하는지 몰랐는데요. 일단 제출된 회의록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장난치는 거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 하한 기준인 50% 이게 결정되는 경위가 중요한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회의록 자체를 내놓지 않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게 50% 찍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 50%든 뭐든 간에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는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100%를 찍는 줄 그렇죠. 알았어요. 100%를 당연히 이제 우리는 찍는 줄 알았는데 저건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할 때 제일 먼저 군을 어디다 투입했습니까? 선관위에다 투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계엄군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유철한 상임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예. 사실 선관위에서 제일 실세는 이 상임위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연손 18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밥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변호사를 쭉 하셨어요. 변협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선관위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자, 그 정도 했으면 대통령의 지금 18기 연손 동기들 정말 정부 곳곳에 다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예. 금감원장, 그다음에 주 유엔 대사까지 전부 다 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어떠한 지금 책임감과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 있을까요? 친구 잘 둬서, 연손 친구 잘 둬서 지금 다 출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이 계엄까지 발생한 선관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50% 하겠다는 상식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우리가 회의 때 투표용지 50%밖에 안 찍습니다. 아니, 그 더 온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선관위원입니다. 아무 상관없는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50%밖에 안 찍어요? 더 사람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요, 선관위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선거를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78%였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왜 50%밖에 예산은 이미 100% 넘게 다 받아놓고 왜 안 찍냐 그러면 그 9명의 선관위원장 중에서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대충 보고 도장 찍고 끝. 그다음에 저 100만 원 받아서 가고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책임감이 없이 선거관리위원 임했기 때문에 지금 대답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임위원도 대답 못하고 위원장도 대답 못하고 도대체 누가 이거 결정하는 겁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이고 선거 시스템도 외국에 비해서 잘 하고 있다는 부처인데 왜 선관위가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누적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인데 예. 전 정말 이것에 대한 정말 이게 불감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정조사 첫날인데요.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해서 오전 내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첫 회의니까 좀 나와야 될 사람들은 다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지니까 오후에 좀 뒤늦게 출석을 했거든요. 박장한 교수님, 나올 수 있는 거라면은 그냥 나왔으면 될 일인데 또 이제 전직 선관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현직 판사고 뭐 그렇더라고요. 재판 핑계를 좀 댄 모양인데 야당에서는 실제로 재판 없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해요. 네, 뭐 오늘 국회에 나오면 저렇게 질타를 받을 게 뻔히 예상되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다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나와서 이번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안 나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핑계들을 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는 출석 요구서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다 발송을 했는데 그럼 몰랐냐? 출석 증인으로 채택된 거를 알았답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요구서 안 와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이 선관위에서 회의록에 있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여전히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안위만 따지는 이런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점에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뒤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진짜 바빠서 못 오신 분도 있겠지만 좀 그런 점에서는 뭐 비판 받더라도 나와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도움을 줘야지 본인이 선거한 위원으로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생각에서 예. 국민들에게 본인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날이고 앞으로 국정조사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는 좀 책임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